오늘도 우리는 경쟁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끝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립니다.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석가모니의 말씀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영상 속 나레이터는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는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레이터는 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성취를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각자는 저마다의 빛을 내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낮을 밝혀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밤을 비춰줍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일 뿐입니다. 자신의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듯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내리며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레이터는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찾아라.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문장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지만 결국 가장 깊은 위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정말 강렬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를 좀먹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면 영혼은 결국 밝아진다고 나레이터는 말합니다. 고통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고통 속에 갇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고통을 내려놓지 못해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처럼 석가모니의 말씀은 현대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고통의 본질, 마음의 평정, 자립과 용서, 비교와 자존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한 격언을 넘어 실천적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마치 잠 못 이루는 밤의 작은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에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레이터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끊임없는 수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태도의 반복을 통해 다져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나 자신에게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어지러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내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곧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을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을 직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비난도 실패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레이터는 자신을 가장 먼저 믿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경험, 타인의 평가,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비우면 그 자리에 용기, 희망, 사랑, 감사가 들어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수와 상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조차 나의 일부로 품는 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다. 이 말은 자칫 숙명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레이터는 이를 강조하며 작은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는 것, 타인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런 사소한 연습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또한 나레이터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삶의 본질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 하고 문제를 피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 속에 가장 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며 잃어버림을 통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고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레이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 살며 정작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나레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삶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내가 웃을 수 있다면, 오늘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오늘의 태양 아래 나 자신을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처럼 이 단락은 마음의 평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태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수용, 고통을 통한 성장, 현재를 사는 용기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레이터의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다정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삶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나레이터는 말합니다. 당신의 평정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거나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며 맞서 싸우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정한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마음에 들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비난이 그 사람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부당한 평가가 나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경계선 바운더리입니다. 나레이터는 이를 강조하며 당신의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무정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질투, 부정적인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처와 실망,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마음의 평정은 나와 타인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나레이터는 또한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합니다. 학교, 직장, SNS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취와 삶을 보며 나를 평가하고 때로는 부러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삶은 남의 길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길이다. 이 짧은 문장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각자의 시간표와 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친구가 더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동료가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속도로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도전과 실패 앞에서도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나레이터는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지만 사실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며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도 모든 일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했듯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생깁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깊고 강한 나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의 불확실성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나레이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 밖에서 펼쳐집니다. 그는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배처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정을 지켜가는 태도가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다.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해 보여도 많은 사람이 잊고 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조종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맛봅니다. 내 선택에 책임지고 내 길을 걸으며 내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고 값진 삶입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울림 있는 물음입니다. 마음의 평정, 비교하지 않는 삶,
현재에 충실한 태도, 고통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용기,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며 더 자신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실천은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은 마음의 평온이나 행복을 마치 미래의 어떤 지점에 있는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평정과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레이터는 경고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평정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나레이터는 속삭입니다. 이 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는 나를 더 소모시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실수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상대의 잘못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감정의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레이터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연습,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비난과 평가로 인해 평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 중요한 일에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나레이터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마음의 평온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그는 실패한 자신도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타인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레이터는 자신을 향한 연민은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 친구의 배신,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용서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독이 되지만 연민과 이해는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레이터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한가? 많은 사람은 휴식을 취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순간은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이다. 미래의 불안, 과거의 후회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그 향과 온도를 느끼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 멜로디에 빠져드는 순간, 가족의 웃음을 바라보며 그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현재에 머물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킨다. 그리고 나레이터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정은 결국 연습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박자 쉬어가기,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다독이기,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 이해하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의 길을 상기하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평정을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레이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더 되어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느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은 그 모든 더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평정과 연민, 현재에 충실한 삶, 자기 수용의 태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작은 선택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을 이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자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